안녕하세요. 책 쓰는 인공지능 전문가 차수코 작가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오늘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이야기가 계속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첫 시간으로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하고 컴퓨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역사는 교재를 보더라도 엄청 길게 올라와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거는 바로 20세기 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전에 계산기, 주판부터 들어가면 더 길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컴퓨터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물건 중에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민간 쪽으로 옮겨온 곳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차에다 달려있는 GPS, 내비게이션, 이게 군사 목적에서 있다가 넘어온 거거든요. 그게 넘어오게 된 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원래 GPS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려다가 칼 007 83년에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되면서 그 뒤로 이것을 민간에게 개방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민간으로 넘어온 곳이 많은데 컴퓨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요. 혹시 최초의 컴퓨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니악인 줄 알았는데 애니악이 아니고 콜로서스입니다. 콜로서스라는 거는 제2차 세계대전에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앨런 튜링이 독일군의 암호 애니그마를 풀기 위해서 기계를 하나 만드는데 그 기계가 처음에는 튜링 본배를 불렀어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렀다가 그 튜링 본배가 암호를 해독하는 것을 또 나치 쪽에서 알아요. 그래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당연히 애니그마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암호를 푸는 기계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콜로서스라는 건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제품은 바로 콜로서스예요. 영화에서는 크리스토프라고 하는데 그게 콜로서스고요. 그게 블랙칠리 파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블랙칠리 파크가 위치한 곳이 런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중간 지점이에요. 서로 간에 자존심이 좀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은 영국에서 너무 유명한 대학이죠. 1, 2위 다투는 대학인데 그쪽에서 1cm라도 자기 쪽에 가까운데 해야 했고, 영국 정부도 멀리서 가기까지는 그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절충된 게 블랙칠리 파크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사실은 콜로서스인데 콜로서스가 90년대까지는 안 알려졌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사 기밀로 묶여 있었어요. 군사 기밀, 국가 기밀로 묶여져 있었는데 그게 30년 지나야 비밀에서 해제가 돼요. 물론 30년이 지나도 해제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보통은 30년이 지나면 해제가 돼요. 그렇게 해제되기 전까지는 콜로서스에 대해서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악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었어요. 애니악이 왜 그러면 또 대중에 알려졌느냐? 애니악은 단순히 탄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암호 푸는 게 아니라 탄도를 계산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계산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졌었고요.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가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올 때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아졌죠. 그것 때문에 뭐 콜로서스가 더 이상 뭐 이거를 영국에서 비밀로 묶어둘 의미가 없어가지고 비밀로 풀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콜로서스 에니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에드싹이 나오죠. 이 에드싹이 중요한 것이, 에드싹이라는 것이 이 요한 루드비히 폰 노이만이 썼던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예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내장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 켤 때마다 뭐 윈도우 깔고 엑셀 깔고 한글 깔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깔면 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시했던 게 폰 노이만이고요. 이 폰 노이만이 만들었던 컴퓨터가 에드박이에요. 에드싹까지는 이 10진법 체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컴퓨터하고 모습이 완전히 다른데 에드박부터는 이진법 체제의 지금 컴퓨터랑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를 모두 통칭해서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폰 노이만 컴퓨터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